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욕 증시 첫 거래일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나스닥만 약보합을 나타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폭등하는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AI 주들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제 새해의 증시 전망 함께 해주시고요. 역동과 도약의 병우년 2026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2026년의 첫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랠리를 마치고 2026년에 드라이브를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새해 첫 거래일, 사실 아쉽게도 이 산타랠리 분위기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산타랠리 기간이 이제 오늘 밤에 개장하게 될 월요일이기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저희가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면서 글로벌 비트의 포맷을 좀 새롭게 단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일단 금요일 시장 흐름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3대 지수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날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반면에 S&P 500 지수는 0.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급격하게 힘이 빠졌다라는 것이 이날의 특징이었고요. 일부 소프트웨어, 특히나 비반도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장중에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AMD와 마이크론 등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가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날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날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꼭 그해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첫 거래일의 움직임이 큰 의미는 없다. 지난 3년 동안을 돌이켜본다면 첫날에 전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내 두 자릿수 강세장 연간 기준으로는 나타냈으니까요. 이 첫날의 흐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볼 필요는 없다. 이런 진단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옵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콜 옵션 매수세가 나타났던가 하면 이 CTA 펀드들의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종목들의 주가가 오를 때에는 매수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하게 확대가 되고 종목들이 내릴 때에는 매도 시그널이 자극이 되는 이 자동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이 차별화를 더욱더 심화시켰다. 이런 판단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점검을 해보시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전략가 주식시장이 지금 20개의 평가지표를 봤을 때 18개의 평가지표에서 고평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특히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강세장에 대한 시각들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날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점도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6bp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19%대에 근접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AMD가 4%대, 엔비디아가 1.3%,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특히나 10.5%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은 번스타인 측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70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진 바가 있는데 1분기에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그 밖에도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샌디스크 등과 같은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다 함께 강했다라는 것이 이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비반도체 기술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죠. 특히나 고평가 부담감을 여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팔란티오가 있겠습니다. 이날 주가가 5.6% 급락했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대의 동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2.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죠. 41만 8천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42만 6천 대를 예상했기 때문에 기대치도 미달한 수치였고요. 그리고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8.6% 줄었습니다. 이제 2년 연속 연간 기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반면에 비아디의 경우에는 4분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혹은 연간 기준을 보더라도 이 순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크게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굳혔다라는 점 역시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빠지는 것 같지? 라는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맞다면 그 기분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역대 최장 하락 일수가 7일입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바 그래프를 보시면 테슬라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일수가 이렇게 7일로 레코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지난 2010년에서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다시 한번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의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보시면 1일 후의 주가가 100%의 확률로 1.5% 반등했고요. 그러고 나서 2일, 3일, 4일 그리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 어떤 데이터, 등락률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주 혹은 3주 후의 데이터를 보시면 역시나 100%의 확률로 13%대 주가가 다시금 반등하는 이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개장하게 될 이 미국 증시에서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체킹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날 특징주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실적 수년간의 하락 끝에 바닥을 확인했다. 최근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이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알리바바의 주가가 6%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155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바이두의 경우에도 AI 칩 부문을 분리해서 상장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이 뉴스가 중국의 AI 자산들 전반에 대한 리레이팅 기대감을 자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들 보시죠. 이 월가에서 올해 AI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들이 적어도 한두 개의 네오 클라우드 혹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올해의 탑픽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날 이들 종목들로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렌의 주가가 13%대 급등, 그 외에도 테라 울프의 주가 역시도 10.9% 뛰어오르면서 이제는 13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움직임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구 그리고 주방 캐비넷에 대한 관세 인상을 1년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로 해서는 웨이페어의 주가가 이날 움직였습니다. 6.1% 뛰어오르면서 106달러 선을 터치, 그 밖에도 고급 가구 쪽에 주력하고 있는 RH의 주가가 8%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도 빠르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조금 수급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우주 개발, 로봇 드론, 그리고 원자력, 우라늄, 대표적으로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 테마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로켓랩이라든지 서브 로보틱스, 그리고 오클로 등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CES 2016 행사가 개막을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로봇과 드론 관련주들은 AI가 접목된 피지컬 AI 관련한 종목들로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뉴스, 미국의 베네수엘라 깜짝 공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바라봄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또 중요할 텐데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던 방산 기업들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오의 고담 시스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베네수엘라 군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팔란티오는 역시 AI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대목이었고요. 스페이스 X, 위성통신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던 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전통 방산주들이죠.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역시도 역할을 해냈고요. 정밀 감시, 드론 타격 쪽에서는 에어로바이런먼트와 레드캣 홀딩스, 마지막으로 이 미국 안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조선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륙함을 만들었던 기업으로는 헌팅턴 인갈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병력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기업으로서 지목이 되고 있다는 점 체킹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시장에서 앞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하여금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은 어디인가? 여기를 바라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업종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안에서 적극적으로 석유를 더 많이 채굴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유가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가를 수입해서 정제를 하고 미국 안에서 팔고 있는 정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로서 대장주인 엑손모빌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쉐브론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련주들 발레로와 마라톤, 필립스 66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체킹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지목해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번 주 일정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제일 중요한 핵심 이벤트는 바로 1월 5일에 시작이 될 이 CES 2026이 되겠습니다.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AMD의 리사수 CEO, 여러 기조 연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발언 내용들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주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렇게 월가의 의견부터 종목별 이슈들까지 헤드라인 위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소식 먼저 확인해 보시죠. 월가의 주요 IB들이 고밸류에이션,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AI 붐으로 인한 경제 사이클의 연장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8%가량의 견고한 글로벌 성장률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블랙록은 노동시장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AI 자본 지출이 성장을 지탱하며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시각입니다. 올 한 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다소 높은 3%를 맴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에버코어 ISI, JP모건, 피델리티는 AI 혁명으로 인한 강세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전만큼의 상승폭은 아닐지라도 S&P 500 목표치는 7,500포인트에서 7,800포인트의 밴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달러는 지속 약세, 채권 시장에선 단기금리의 하락과 장기금리의 횡보세 등을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3일 기습 군사작전인 확고한 결의를 전개해 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일각에선 이번 생포작전에 스페이스X와 팔란티어 등이 참여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So we don't want to be involved with having somebody else get in, and we have the same situation that we had for the last long period of years. So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As everyone knows, the oil business in Venezuela has been a bust, a total bus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were pumping almost nothing by comparison to what they could have been pumping and what could have taken place.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And we are ready to stage a second and much larger attack if we need to do so. So we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wave if we needed to do so. We actually assumed that a second wave would be necessary, but now it's probably not. The first wave, if you'd like to call it that, the first attack was so successful, we probably don't have to do a second, but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wave, a much bigger wave, actually. Maduro and his wife will soon face the full might of American justice and stand trial on American soil. 2020년 마약 테러리스트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이나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과 함께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가 재건 자금 등을 마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CNBC는 관련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방법으로 석유 생산량이 올라간다면 원유 시장은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석유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에너지 담당을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은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투자 이행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 사진을 생성하고 게시했다는 논란을 인정하며 안전장치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X는 지난달 25일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을 새로 추가했는데 X 이용자가 이 기능을 활용해 특정 프롬프트로 제3자의 사진이나 그림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1세에서 2세 영유아로 보이는 사진도 포함돼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그록은 타 AI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높게 인정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외신들은 성적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이나 감시 등을 포괄하는 정책도 허술했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 지적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 위반 소지도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6만 유로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1분기 미국 주식 탑10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1분기에 중요한 촉매제를 바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0종목을 단기 추천 목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탑10 아이디어는 9개 산업 분야에 걸쳐 9개의 매수 종목, 1개의 수익률 하회 예상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매수 추천 종목은 아마존닷컴과 보잉, 시그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달러 제네럴과 에퀴닉스, 머크, 스포티파이, 버텍스 파마슈티컬즈이고 수익률 하회 추천 종목은 레나 코퍼레이션입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전략가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 헬스케어, IT, 부동산 섹터를 매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한 해의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CES는 160여 개국,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2년 연속으로 참가, 리사수 AMD CEO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기업들의 피지컬 AI 시연과 자율주행 중심 모빌리티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AI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막 전날인 5일,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오전 6시 특별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고 같은 날 6시 30분, 우리 시간 6일 오전 11시 30분 키노트 연설에 나서는 리사수 CEO는 AMD의 AI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과 디바이스, 서버 등 다방면에서 AI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런 중요한 헤드라인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